들의 의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머그클럽의 홍성배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여러 가지 이벤트들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하는지 궁금한데요. 키워드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역시나 첫 번째 키워드로는 일본의 양적 완화를 준비를 하셨습니다. 어제 일본의 중앙은행이 추가 양적 완화를 발표를 했는데요. 일본은 물론이고 글로벌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가요? 네, 어저께 일본이 양적 완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네. 지난주 미국이 3차 양적 완화를 선택한 지 한 주도 안 돼서 일본 중앙은행도 이 경기 부양 대회에 합류했다. 이렇게 좀 평가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일본 중앙은행이 금융통화회의에서 자산 매입 기금 규모를 이제 45조 엔에서 55조 엔으로 10조 엔 확대를 했습니다. 네. 이게 하나로 따지면 거의 770조 원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5조 엔인 신용대출 규모, 신용대출 규모는 유지를 했고요. 그리고 기준금리 또한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예상치 못했던 통화 완화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엔화가 이런 발표 이후로 조금 급격히 하락폭을 조금 확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10월경에 시장에서는 이런 부양책들이 발표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9월에 나왔습니다. 이번 달 어저께 나왔죠. 그래서 시장에는 예상과는 상관없이 깜짝 정책이 발표되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본 중앙은행의 결정에는 일단 엔고 부담하고 그리고 경기 회복세 둔화를 진정시키는 데는 어떤 그런 정부가 나서야 된다. 그런 좀 압박이 좀 작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이 대규모 양적 완화라는 그런 히든 카드를 내놓은 상황에서 일본 또한 이에 따르는 것 이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발표 이후에 일본이 경제 전망의 어떤 그런 불확실성을 강조했다라는 점을 살펴보았을 때 추가 완화가 올해도 한 번 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단 중요한 시사점이 두 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엔화 강세 기조를 저지한다. 이런 차원에서 어떤 수출 기업을 지원하려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담겨져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와 경쟁하고 있는 그런 일본의 수출 기업들이 있다라고 판단해 보았을 때 그런 좀 일본 자동차 업종이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글로벌 정책 공조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유럽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이 그 다음에 시작을 했고 그리고 어저께는 일본이 동참을 해 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다음 차례는 어디일까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이제 10월 달에 이제 중국이 정권 교체기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10월 이후에는 아마도 중국도 이제 서서히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중국의 경기를 또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중국에서 어떤 부양책이 나올 수 있을지 어느 정도의 강도의 부양책이 나올지 좀 전망을 해보는데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또 중국에서 HSBC의 제조업 PMI 속보치가 발표가 됩니다. 발표가 되는 대로 또 여러분께 즉시 알려드리면서 경기에 대한 진단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이어서 확인해드립니다. 키워드 공감 두 번째는 코스피의 약세입니다. QE3가 발표된 지난 금요일 코스피가 급등한 이후에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에너지 축적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하지만 지루하면 어쩔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미국에서 대규모 양적 완화가 발표된 이후로 코스피 지수가 2000선을 넘었다가 다시금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올랐다 조정받다 올랐다 조정받다 이러고 있죠. 이러한 급등 이후에 지수가 조정을 받고 있는 데는 어떤 그런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하시다시피 너무 그동안 급등을 했죠. 1800 후반에서 2000선까지 거의 120포인트가 단번에 올랐습니다. 일단 피로가 누적됐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펀드 환매 압박 때문에 기관들의 매도 압력 또한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펀드 투자자들 심리적인 마지노선은 2000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나 펀드 2000되면 환매할 거다. 맞아요. 네. 예.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00선에서 2050선 사이에서 실제 펀드 환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스페인 불확실성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얼마 전 ECB에서 위기국 국채를 무제한으로 매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위기국이 EFSF나 ESM의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었는데요. 이러한 그 투자자들이 공격적인 매수를 하게 하는 것을 좀 제한하도록 하는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스페인이 자금 지원 조건을 이리저리 재면서 어떤 불확실성을 키워나갔다.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허나 그 스페인의 태도가 다소 누그러들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조건이 받아들일만 하다면 외부 지원 요청을 검토해 보겠다라고 그렇게 스페인이 좀 입장을 다소 누그러뜨린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을 배경으로 본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조정 이유를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 시장은 일단 단기적인 이유에 좀 더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결론부터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일단 경기민감주 소외업종, 경기민감주, 그리고 소외업종, 그리고 이제 그 여행, 카지노, 호텔 같은 그런 신경기 방어주 위주의 전략이 어떤 순환하면서 어떤 사이클을 이루면서 좀 시장의 상승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증시는 일단 연말에 미국 대선하고 그런 재정 절벽 우려감이 일단 작용하기 전까지는 어떤 그런 우상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럴 때는 좀 어떤 그런 실적주 위주의 접근 또한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정의를 쭉 해주시면서 투자 전략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투자증권 머그클럽의 홍성배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